중국이 리스크를 안고도 전쟁을 감수할까? 근데 아니면 전쟁을 피할까? 보세요. 지금 중국은 전쟁은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랍니다. 전쟁밖에 없다니까. 안녕하십니까. 트럼프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중국이랑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준비는 잘 돼 있다라고 트럼프가 어제 말했어요. 어제. 우린 중국과의 잠재적인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만약 한다면 미국은 매우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6세대 전투기 발표하면서 10% 낮춰서 판매하기로 했대요. 성능을. 지금 동맹국들이 잠재적인 이제 적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다른 사람들 예측하는 것도 있고 저도 예측하는 게 있는데, 미국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3선하고 지지율도 지금 워낙 높고 그래서 아예 미국 전체를 요새로 만들 생각이죠.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인을 다 쫓아낸 거죠. 미국이 내전이 일어날 확률을 좀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만들고, 전쟁이 발생을 하더라도 뭐 한국이나 대만 같은 데서 발생을 하겠죠. 대리전이 되겠지. 한국 전쟁처럼.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CBDC 이야기 막 했었잖아요. 근데 CBDC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소름 돋을걸요.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길에 지나가는데 무단횡단하거나 불법으로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뭐 침을 뱉거나 뭐 이러잖아요. 안면 인식이 돼서 이 사람 신분까지 다 나오고요. 이 사람한테 벌점이 부과가 돼요. 그리고 벌금은 내 CBDC에서 그냥 빠져나가요. 내가 벌금을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CBDC는 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다가 침을 딱 뱉었다 그러면 내 얼굴 인식해서 침 뱉은 벌금이 그냥 내 CBDC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모든 시스템 자체가 국가의 완벽한 통제로 들어가는 초입이 CBD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개 소름 돋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딱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 하나였어요. 전쟁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난 좀 궁금하더라고. 중국 지금 탱크 도하 훈련하고 있는데 여기 이 방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 많고 NPC들은 당연히 모르겠지. 중국 함선에서 탱크 도하 훈련하는데 그런 걸 보고도 아직까지 전쟁 감 없는 애들은 진짜 감이 없는 거지. 함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함선에서 탱크가 이렇게 쫙 넘어와서 육지로 도하할 수 있는, 배에서 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구조물로 돼서 도하할 수 있는 훈련 하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절대 전면전으로 바로 안 나고 일단 국지전이 나고 전면전이 날 건데, 국지전 전에 일단 게릴라전으로 분명히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내부의 적을 구분을 좀 해낼 수 있을지 그게 진짜 힘든데, 근데 생각해보면 전쟁 준비는 오래됐어요. 왜냐면은 2, 3년 전부터 금값 졸라 오른 거 알죠? 대충 뉴스만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실 텐데 금값이 오르는 시그널이 몇 개가 있긴 한데 전쟁 전에 금값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한 5, 6년 전부터 금을 존나 샀거든요. 4월에 들어오는 중국인이 병력일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90%. 100%입니다, 사실. 그 중에 병력이 섞여 있냐? 100%고, 얼마나 병력이 있냐를 확신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모든 중국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지금 미국 땅에서 모든 중국인을 끌어내고 있어요. 모든 중국인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인을 더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곰곰이 반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중국이나 북한 지휘자다. 그러면 북에서 남침을 하겠어요? 북에서 남침하는 병력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나머지 병력들 전라도 쪽에 간첩 심어놨을 거고 뭐 부산에도 간첩 심어놨을 건데, 울산에 간첩 졸라 많거든요. 민노총 특히. 울산 같은 어중간한데 조금 위에 경주 뭐 이렇게 어중간한 데다가 병력 졸라 찔러 넣어가지고 뒤치기 할 것 같은데. 남자들 게임 좀 해보면 알잖아요. 그 저글링 떼거지 있는 데다가 누가 갖다 병력 갖다 꼽아놓은 거 뒤쪽에 드랍십으로 그 드랍하지. 중국에서도 도하 훈련 하는 것만 봐도 그 도하를 어디로 할지냐가 문제인 거고, 나중에 진짜 개판 나서 대만 먹거나 아니면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중국이 전면전으로 나설 수는 있어도 중국이 뭐 미쳤다고 한국을 전면전으로 대놓고 그렇게 쳐먹으려고 하겠어요. 제가 애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이 리스크를 안고도 전쟁을 감수할까? 근데 아니면 전쟁을 피할까? 근데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라고 물어봤거든요. 보세요. 지금 중국은 전쟁은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랍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얘네는. 얘네면 자기네들이 뒤질 것 같으니까 체제를 유지하려면 전쟁이라는 걸 일으켜서 명분상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지금 사실상 얘네가 한국이랑 대만이랑 일본을 거의 식민지화를 시킨 거잖아요, 사실.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왜 얘네가 일본에 있는 쌀을 다 잡아 당겨가지고 쌀 이꼴 전투할 수 있는 식량이란 말이에요. 이거 없애지 내부에서 쌀값 인플레이션 생기지 자기네들 전투 식량 축적되지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금을 5년 전부터 존나 쌓아놨다고.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한국을 20년 전부터 그 쌓아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지금 얘네들이. 시진핑 나가리 되면 전쟁하시는데 시진핑 나가리가 돼도 전쟁하고 시진핑 나가리가 안 돼도 전쟁합니다. 시진핑이 나가리가 되면은 장유샤가 집권한다는 애가 장유샤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시진핑이 나가리가 됐어. 장유샤가 집권을 했어. 내가 딱 집권을 했다. 근데 나라 경제 망했어 지금. 와, 뭐 태무고 알리고 나발이고 비아디고 머시기고 재고 존나 쌓여있고 미국에서는 관세 존나 때려갖고 내가 이거를 어디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비아디는 한국에 억지로 꽂아넣긴 했는데 비아디가 뭐 일본에서 팔려 아니면 대만에서 팔려 호주에서 팔려 캐나다에서 팔려 어디서 팔려. 장유샤는 자기가 군부고 그런 경제적인 감각도 없는 놈인데 거기서 뭘 하겠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는 전쟁밖에 없어. 자기는 군대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뭘 하겠어. 전쟁밖에 없다니까. 전쟁을 안 할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무슨 상황을 할 때 에이 설마 전쟁이 나겠어라는 태도가 진짜 무서운 태도예요. 사람들이 자꾸 뭐 어떻게 되냐고 계속 물어보고 나는 사람들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다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고. 심리적 심리적 피난처를 찾는 군중이래. 판단을 위임할 대상을 찾고 있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의견이 아니라 리액션이고 스스로 판단을 잘 못하니까 누군가 대신 말해줬어 하면 심리가 깔려 있어서 심리적 피난처를 찾는 군중이다. 내가 사람들한테 그냥 물음표를 많이 던져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해석하고 내가 결정해서 사람들한테 결론을 아예 통보를 해줘버리는 방식이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좀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저는 정보를 위정결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 저 생각보다 뭐 아는 게 별로 없고 뭐 얼마 없어요. 너무 겸손한 무시당하고 너무 똑똑하면 경계당한다. 겸손은 진정성을 보여주지만 너무 겸손하면 별거 아니네 취급한대요. 좀 더 확실하게 말을 좀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물어보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얼른 잡시다 그래. 빠이빠이. 다들 주무십시오.